축산, 검협전. 육십파. 괴상한 노인. 상강에서 화를 피하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악록산에서 경치를 구경하다 괴상한 노인을 만나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조심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조심원은 강서 남창의 대부호 도균의 집에 얹혀 살던 엉터리 무예 스승들을 쫓아내고 한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한 데다 심성이 바른 도균에게 감동해 사제의 연을 맺고 평생 익힌 무예를 전수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매일 함께 무공을 수련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집 앞을 거니는데 저 멀리 언덕에서 은빛 표창이 날아들고 곧이어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서천팔마 구령의 수하인 서학이었다. 예전에 구령 일당이 사천에서 물건을 약탈하려 표국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부근을 지나던 조심원이 표국을 도우러 나섰다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독침이 날아와 구령 일당을 쓰러뜨렸다. 후에 구령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침의 주인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조심원을 한패라 여기고 이를 갈며 행적을 쫓았다. 얼마 뒤 본거지로 돌아가 나머지 7 사형제와 상의하여 독침을 날린 자와 조심원을 반드시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 죽이리라 다짐했다. 애당초 조심원은 불타는 의협심에 충동적으로 나섰을 뿐 상대가 서천팔마의 구령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원수가 된 후에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적임을 알고 사부질범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한바탕 욕만 먹고 쫓겨났다. 그 후 대책 없이 도망다니다가 겨우 도균에게 의탁하였으나 결국 서학에게 발각되어 구령의 소환장인 은빛 표창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구령의 상대가 아님을 잘 알지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조용히 숨어 지냈기에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저기수아와 정면으로 마주쳤으니 다시 도망치면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연하게 소환장을 받아들고 이듬해 단호에 청라산으로 가겠노라 약속했다. 남은 반년 동안 최대한 조력자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조심원은 도균집을 떠나며 곰곰이 생각했다. 사부의 용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무공도 변변찮은 주제에 멋대로 하사나여 감당하지 못할 화를 자초했으니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청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서천팔마의 상대가 못 되었다. 오랜 법까지 사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고심 끝에 사부와 인연이 있는 두 검선을 떠올렸다. 한 명은 그 유명한 숭산이로의 주매이다. 하지만 워낙 신출기물한 괴짜 노인이라 우연히 마주치면 모를까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장사 고광봉에 은거하는 철사이다. 철사는 산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 주매보다 만나기 쉬울 것 같았다. 두 검성 가운데 한 명만 찾아도 팔마를 상대하는 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사부를 설득해 함께 움직이게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장사로 발길을 재촉했다. 한데 지나는 곳마다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마주치니 저도 모르게 분통이 터졌다. 이때는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절개를 굽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조정 대신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 올곧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더구나 지방 탐관오리와 악덕 세력가가 결탁하여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니 힘없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사천은 땅이 비옥하고 넓은 데 비해 사람이 적었기에 탐관오리가 많아도 이렇게까지 살기 힘들지 않았는데 불의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시간이 촉박하구나.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니 그저 한두 집 도와봤자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은가. 어쩌면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려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지.
단호 대결에서 운 좋게 서천팔마를 물리친다면 다른 도우들과 힘을 모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은 눈 딱 감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더 재촉했다. 그렇게 고광봉에 도착해 온 산을 돌아다니며 철사를 찾았지만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 한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앙록산 자락에서 행색이 특이한 사람과 마주쳤다. 조심원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라 한눈에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상대방도 조심원이 실력자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악비사당 앞에 앉아 각자 내력을 밝혔다. 황형극이라고 합니다. 저도 철사도인을 찾아왔는데 사흘 전에 귀주와 운남을 둘러본다며 길을 떠나셨다는군요. 조심원은 크게 실망했으나 황영극이 정의롭고 실력도 있어 보여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황영극이 반색했다. 저 역시 서천팔마와 원한이 깊은데 혼자 힘으로 어쩌지 못해 고민하던 중이지요. 우리 함께 다른 고수를 청해 악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합시다.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볼일을 마치고 동행하겠습니다. 조심원은 마음이 급했으나 하루도 못 기다릴 만큼은 아니었다. 바로 보따리를 챙겨 황현극이 머무는 허름한 절로 거처를 옮겼다.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황현극이 하얀 옷을 입은 중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 도착한 조심원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인사시켰다. 중년 남자는 제로 3령의 일원으로 지난날 북방에서 이름을 날렸던 주순이다. 조심원은 평범한 차림새지만 진중한 말투에 눈빛이 강렬하고 비범한 주순에게 절로 탐복했다. 황영극과 주순은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조심원의 등장으로 잠시 이야기를 멈춘 상황이었다. 조심원이 눈치껏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황영극이 겸연쩍은 듯 양해를 구했다.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런 것이니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편히 말씀 나누시지요. 조심원은 밖으로 나가 홀로 주변을 거닐었다. 겹겹이 이어지는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기울면서 온통 자줏빛으로 물든 하늘에 서서히 어스름이 퍼졌다. 이곳은 동쪽으로 한 폭의 비단 같은 산강이 흘렀다. 산강을 경계로 한쪽은 구름에 휘감긴 첩첩 산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드넓은 평야가 둘러싼 마을에 민가가 빼곡했다. 숲 너머로 여기저기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겨울 앙상한 나뭇가지 덕에 시야가 탁 트여 한창 절경을 만끽하는 중에 불현듯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쾌재재한 노인이 다 떨어진 신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궁상맞은 노인네로 치부하고 푼돈이나 던져 주었겠지만 조심원은 노인이 비범한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가까워질수록 놀라움과 확신으로 바뀌었다. 노인은 얼굴에 떼국이 줄줄 흐르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나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몸놀림이 매우 안정적이고 가벼웠다. 무엇보다 그 형형한 눈빛은 초라한 행색으로 감출 수 없었다. 굉장한 내공을 지닌 고수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불쑥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황혼이 제법 좋지요? 이런 빌어먹을 놈. 황혼이 어쩌고 어째? 살 만큼 산 추레한 노인이니 그만 자빠져 죽으라는 게냐? 노인이 당장 덤벼들기세로 불같이 화를 냈지만 조심원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하늘의 황혼을 말한 것이니 노여워 마십시오. 오해를 풀고 제 실언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노인이 노여움을 거두고 한숨을 푹 내쉬며 발걸음을 돌리자 조심원이 얼른 붙잡았다. 잠시만요. 무슨 일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말씀하시면 미력한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조심원이 예사롭지 않은 걸음을 보고 재빨리 뒤쫓았다. 앙록산 동쪽 계곡을 끼고 내려가자 노인이 커다란 바위에 앉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고 있었다. 어르신, 그러지 말고 속 시원히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힘이라도 보탬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벌떡 일어나 조심원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 보탬은 객불,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조심원은 다짜고짜 모욕을 당해 순간적으로 발끈했으나 뒷말에 뼈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얼른 얼굴을 닫고 웃으며 답했다. 제 능력이 한참 부족하여 어르신을 돕지 못하지만 어르신의 한자를 말씀해 주시면 무척 영광이겠습니다. 껄껄. 내 화를 다 받아내는 것을 보니 제법 수양이 깊구나. 내 놈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다는 모르겠다만 왜 한숨을 쉬었느냐고 물었지? 내 마누라 이름이 능서롱이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래전에 이 늙은이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적적하겠어? 마누라가 담 넘는 재주가 있어서 남의 집에서 슬쩍한 돈으로 술을 사다 주고는 했는데 지금은 술은커녕 밥도 제때 못 먹고 다닌단 말이지. 얼마 전에 제자로 들인 주가놈이 앞으로 술은 자기가 될 터이니 다른 사람 등쳐먹지 말라더군. 그래봤자 제 놈도 도둑놈이지 뭐. 그놈이 사는 술은 도둑놈 썩은 내가 진동해서 영 맛이 안 나. 그래서 머저리 한두 놈 물색해 술 좀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마땅한 놈이 없는 거야. 사실 저기 허름한 절간에서 만난 웬 도사놈이 술을 산다는데 아무래도 그 술을 먹으면 아주 난감하고 귀찮은 일을 시킬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냉큼 얻어먹지 못하고 계속 고민 중이야. 안 해주자니 술을 안 살 것 같고 술 얻어먹고 일을 해주자니 너무 귀찮고 소시적엔 훨씬 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젠 늙어서 만사 귀찮단 말이지. 그냥 편하게 꽁술이나 먹고 싶은데 적당한 머저리를 영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다 마침 내 놈을 만난 것인데 무슨 황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심기를 건드리더니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쫓아와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냐?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다만 술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머저리인지 아닌지 알겠지. 조심원은 노인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횡설수설하는 것을 눈치챘다. 능설홍이라는 부인 이름이 왠지 귀에 익은데 누구인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어쨌든 엄청난 검선이거나 유명한 고수인 것만은 틀림없으니 무슨 골탕을 먹든 몇 시즌이라도 따라다니며 정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하하하, 한잔하고 싶으셨군요. 그럼 제가 모셔도 될까요? 어허, 가만히 있어봐. 근자에 나한테 술을 산 놈들이 많았어. 매번 초장에는 그놈이 머저리인 줄 알았는데 얻어먹고 나면 그놈 새치어에 휘둘려 뼈 빠지게 뒤치다꺼리 하게 되더라고.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자마자 술을 사겠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호인이 있을 리가 있나? 내 놈이 머저리인 줄 알고 얻어먹었는데 결국엔 또 내가 머저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못하지.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은 것이니 염려 놓으세요. 다만 제가 초행이라 이곳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 어르신이 괜찮은 술집을 알려주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호라? 머저리를 자청하시겠다? 조심원은 노인이 대놓고 자신을 머저리 취급하며 뻔뻔하게 나오자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손하게 답했다. 다른 뜻은 결코 없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으니 어서 가시지요. 가기는 가겠다만. 아까 내 놈이 저 절간에서 나오길래 머저리인 줄 딱 알았거든. 아마도 그 도사놈이랑 아는 사이겠지? 그놈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혹시 그놈도 데려갈 속셈이면 난 굶어 죽어도 안 갈 테니 그리 알아. 사실 조심원은 황영극과 주순을 불러 동행하려 했으나 노인이 이렇게 강경하니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황영극은 내일부터 함께할 터이니 괜찮지만 주순과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